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절염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관절염의 그냥 한 종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다른 말로 골관절염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천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고 네. 대부분 중년 및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항체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여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성 관절염이 유행입니다. 주로 30대 여성에서 잘 발생하며 양측 무릎 관절에 발생하고 한 관절에 국한되는 경우는 드물고 손, 손목과 같은 다른 관절에도 동반됩니다. 네. 다음으로 외상후 관절염은 부상 이후에 발생하는 관절염으로 골관절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골절, 인대 손상 혹은 반월상 연골 손상 후 수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 관절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무릎 외에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 관절은 대표적으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릎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 관절염의 약 50% 이상이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 무릎 관절은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비해 기본적으로 관절이 불안정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관절은 골격이 안정적이지만 무릎 관절은 골격이 불안정하게 생겼고 반달 연골이나 전후방 십자인대, 내 외측 측부인대, 근육과 힘줄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나 부상의 가능성이 더 많고 다리 변형이 있을 때 체중 부하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다른 관절에 비해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여성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무릎 관절 연골 두께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 얇습니다. 또 무릎 주변 근육량이 적고 힘도 약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퇴행성 변화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쪼그려 앉기 등 무릎에 좋지 않은 자식 생활 습관에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같은 충격을 줘도 여성의 무릎 연골 손상이 더 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똑같은 연골 손상을 입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보통 무릎 연골의 손상 범위가 1제곱센티미터 정도 넓이가 되면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관절 운동 시 불편함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 하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날씨와의 연관성이거든요. 실제 날씨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흔히 내 무릎이 일기예 보여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고요. 또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니까 그 영향으로 통증이 더 생깁니다. 계절하고 100%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질 때, 추울 때 더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여름인 장마철이 되면은 저기압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도 통증을 더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질 때, 기압도 낮아질 때. 근데 기온이 떨어질 때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관절 주변의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고 관절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관절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고 주변의 근육, 인대가 경직돼서 통증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 주변에 있는 압력을 느끼는 예민한 조직들이 기압의 변화에 반응하여 더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좀 대비하시면 좋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데일리 건강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O자형 다리. 두 번째 키워드는 O자형 다리인데요. O자형 다리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선생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고 뼈와 인대 등에도 손상이 발생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보통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진단되는데 안쪽 관절의 손상이 크고 바깥쪽 연골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리가 O자로 휘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내측 연골이 마모되면 무릎이 O자 형태로 휘게 되고 반대로 외측 연골이 마모되면 다리가 X자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네. 동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측 연골이 손상되어 O자로 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상대적으로 서양인의 경우에는 외측 연골망으로 X자로 변형되는 경우도 조금 더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이러한 다리 변형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무릎 한쪽에 집중되면서 연골 마모 속도가 더 빨라지고 퇴행성 관절염도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 이 다리의 모양이 알파벳 O자나 X자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근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왜 내측 연골 손상으로 인한 O자 변형이 많은 걸까요? 동양인의 경우 좌식 생활이 잦고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의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거나 가사 노동을 하는 습관 등으로 인해 네. 무릎 관절 중 안쪽 관절면을 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쪽 관절의 손상이 더 크고 바깥쪽 연골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리가 O자로 휘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 편입니다. 네. 자, 이런 다리의 변형도 문제지만 퇴행성 관절염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통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통증입니다. 그리고 붓기도 합니다. 붓는 증상이 생기면은 무릎이 굉장히 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 꽉 차면서 구부리고 펼 때 굉장히 아프며 무릎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 무릎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이 있습니다. 뭔가 끼는 것 같고 앉았다 일어설 때 특히 방향 전환할 때 뼈와 뼈가 맞부딪히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릎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인대랑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파열되면서 불안정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걸을 때 방향을 틀면 안에서 어긋나는 듯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기가 힘들어지고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덜그덕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초기, 중기, 말기로 좀 나눠 살펴본다면 그 증상이 어떻게 좀 발전되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보다는 시큰거리고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중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열감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연골이 다 닳고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5분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다리의 변형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오는 통증은 단순히 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해보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은 무릎이 아프다가도 좀 걷다 보면 무릎이 좀 통증이 줄어든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온다. 무릎을 움직이면 소리가 많이 난다. 가끔 무릎이 부어오른다.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오래 걷고 나면 무릎 통증이 2, 3일 지속된다. 다리를 모으고 차렷 자세를 취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많이 휘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지만 5분 정도 지나면 풀어진다. 또 뼈가 관절 안쪽으로 돌출된 것 같다. 날씨가 추울 때, 저기압일 때 관절이 쑤신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이 온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기 전에 나름의 방법들로 증상을 좀 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무릎 관절염 증상 심할 때 이렇게 찜질 이런 거 해주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네, 찜질 자체가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걸 없게 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냉찜질은 급성기 손상 때 다리를 금방 다쳐서 붓고 아플 때 하는 거고요. 관절염처럼 많이 쓰고 나서 무릎이 욱신할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 시점이 중요한데요. 관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는 좀 뻣뻣할 때 주로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운동은 해야 할까요? 사실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환자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네.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입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해서 증상을 낮춘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어느 수준 이상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은 양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증상을 먼저 가라앉힌 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차츰 근력이 점점 붙는 걸 보면서 운동량을 늘려간다면 가장 현명한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있는 환자에겐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하시는지? 무릎에 권하는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이 물속에서 체중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운동을 권합니다.
대부분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 전체 체중을 부하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 30분, 저녁에 들어와서 30분 정도 매일 반복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픈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막 걷기도 힘든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처음에는 약물을 드시면서 쉬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아예 못 걷는 정도라면 추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대부분 쉬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 판단은 전문의한테 듣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좀 힘들어도 큰 구조적 이상이 없으면 집에서 약을 드시고 쉬면서 대부분 좋아지니까 그 이후에 차츰 운동을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